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안녕. 정말 인생에서 운이야말로 성공을 하기 위한 최고의 능력일까요? 오늘은 20대 슈베르트의 세 번째 이야기, 흙수저 탈출 도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슈베르트가 한창 음악을 배우고 음악가로 성장했던 시기였던 19세기 비엔나에는 클래식 음악이 낭만파 음악으로 발전하는 과도기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귀족과 왕들의 전유물이었던 음악이 다양한 계층 등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코믹한 내용의 오페라가 곽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슈베르트는 불길같이 타오르는 악상을 창작해 1000여 곡이나 넘게 작곡을 했으며 열정적인 그 악곡들은 별다른 수정도 하지 않은 채 완성할 수 있을 만큼 비범한 천재 작곡가였었죠. 하지만 너무나 소심했던 성격 탓에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널리 알리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친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슈베르트는 귀족 친구들을 통해 비엔나 최고의 가수 미하글 포글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포글은 슈베르트가 만든 곡을 보자마자 자신의 무대에서 슈베르트의 곡을 부르며 곡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었죠. 슈베르트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수가 자신을 인정했던 것이었으니까요. 드디어 포글과의 장기로 음악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포글의 공연을 하면 슈베르트는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었고 아주 간혹 독주 연주회까지 열게 되었죠.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중한 기회가 나중에 큰 기회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1817년 폭발적으로 음악을 만들었던 시기에 또 한 곡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곡은 포글과 여행을 다니면서 호숫가에 경쾌하게 뛰어노는 물고기의 광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슈베르트의 가곡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숭어일까요? 아니면 송어일까요? 정답은 힌트 드릴게요. 숭어는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이고요. 송어는 강에서 사는 민물고기죠. 그렇다면 정답은 가사를 잘 들어보면 강물에서 뛰어노는 물고기를 묘사한 곡이죠. 그렇다면 강물에서 사는 민물고기 송어가 주인공이었겠네요. 그런데 1970년 트윈폴리오가 부른 곡에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거울 같은 강물 위에 숭어가 뛰노네. 놀랍지 않나요? 강물에서 뛰어노는 바닷물고기 숭어. 뭔가 좀 잘못됐죠? 이렇게 된 사연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서양 음악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시로 변환이 되었는데 사면이 바다인 섬나라 일본 입장에서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바로 숭어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에는 2010년까지는 송어로 실리게 됩니다. 슈베르트는 1817년 20살에 가곡 송어를 작곡하게 되는데요. 이 가곡은 독일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프리드리히 다니엘 슈바르트의 시 송어라는 작품에 곡을 붙여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곡은 만들어지자마자 슈베르티아드에 초연이 되었고 포글이 노래까지 불러주게 되었죠. 그리고 1819년 슈베르트는 포글과 함께 오스트리아 슈타이어에 머물며 연주회를 하는데요. 부유한 광산업자가 송어를 듣고는 실내 악곡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죠. 그의 요청으로 슈베르트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이렇게 피아노 5중주로 편성을 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가곡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내 악곡으로 편성된 피아노 5중주는 1악장부터 5악장까지 만들어졌는데요. 1악장은 피아노를 중심으로 하는 아름다운 악장이고 경쾌하고 청명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2악장은 서정성이 강한 느린 악장, 3악장은 피아노와 현악기가 경쾌하게 대화를 나누듯이 연주가 되고 4악장은 이 곡에서 가장 유명한 악장으로 가곡, 송어의 멜로디를 주제로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악장은 경쾌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피날레 악장이죠.
혹시 이 영상이 끝나면 1악장부터 5악장 모두 한번 들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나 저희는 유명한 4악장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때 슈베르트는 여러 다작을 선보이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일화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루는 친구가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멜로디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물었습니다. 그 곡 너무 좋은데? 도대체 누구 곡이야? 그러자 친구가 황당하다는 듯이 야, 너 기억 안 나? 이거 너가 만든 곡이잖아.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당시 슈베르트는 수많은 곡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곡을 만들었으면 자신이 만든 곡까지 모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슈베르트는 미완성 작품이 많기로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하죠. 그 이유 또한 자신이 만들어 놓고는 깜빡 까먹고 완성하지 못한 작품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완성 교향곡도 자신이 만들어 놓고는 까먹고 후에 발견된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다른 작곡가들은 미완성 작품 그러면 보통 마지막 유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슈베르트는 온통 머릿속에 새로이 떠오르는 악장이 너무나 많았기에 슈베르트는 잠을 자면서도 안경을 벗지 않았다고 하네요. 잠을 자면서 악상이 떠오르면 바로 작곡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정말 열정이 넘치고 얼마나 창작에 열을 올렸는지 상상 가시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독일 예술가곡의 창시자이며 예술가곡에 큰 발전을 준 음악가이지만 이 당시 가곡은 그냥 소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음악은 바로 코믹한 오페라였었죠. 이 당시 빈을 꽉 잡고 있었던 작품은 로시니의 오페라였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 또한 가난한 예술이 아닌 멋진 오페라를 만들고 싶었고 오페라 작곡에 심취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 덕분에 슈베르트는 자신이 만들었던 수많은 가곡과 교향곡, 현악곡들을 제대로 세상에 공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슈베르트는 오페라 전문가 슈베르트라는 호칭을 평생 듣고 싶어 했었거든요. 사실 슈베르트가 쓴 오페라 작품만 무려 15편이 넘었으니까요. 이건 바그너, 비제, 벨라니 같은 오페라 전문가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왜 아무도 그의 오페라를 모르냔 말이죠. 그건 바로 초연을 실패하기도 했고 만들다가 때려치기도 했고 만들어 놓고 심한 건망증으로 까먹기까지 했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페라를 만들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페라가 어떤 것이냐? 작곡 능력은 물론이고 문학, 역사, 무대 연출, 연기까지 다 알아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힘든 장르이기는 하지만 성공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슈베르트 콰르테짜츠 C단조인데요. 이 작품은 단 하나의 악장만 완성되어 그냥 콰르테짜츠 C단조라고 불리워집니다. 이렇게 단악장만 남아있지만 하나의 악장만으로도 대단히 극적이고 강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곡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곡은 오페라 또는 징슈피를 위해 탄생한 사중주 곡이기도 하니까요. 그만큼 슈베르트는 이 당시 오페라를 꼭 성공시키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젊은 작곡가 슈베르트에게는 종합예술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경륜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슈베르트의 오페라 곡은 음반조차 찾기 매우 어렵죠. 하지만 워낙 가곡, 현악곡, 교향곡 등이 출중했기에 많은 사람들은 슈베르트와 교류를 하기 위해 살롬 슈베르트 티아데를 찾았고 점점 그는 명성을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성을 얻고 발전해야 하는 시기에 슈베르트는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람들과의 약속을 자주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참석하기로 한 모임에 통보 없이 나가지 않는다거나
슈베르트의 음악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자리에도 그는 늘 약속을 지키지 못했었죠. 물론 그의 작품을 출판하기로 한 출판업자와 약속도 반복적으로 어기면서 슈베르트는 신임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뛰어난 작품을 만드는 작곡가라고 해도 약속은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웃! 이렇게 평가하는데 사실상 슈베르트는 주변적 평판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연주회에서조차 슈베르트의 곡들은 연주되는 횟수가 점점 급감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이때 슈베르트는 향락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험한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이마저도 실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홍등가에 출입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어떤 학자들은 슈베르트의 이런 갑작스런 행동의 변화에는 순환 기분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환 기분 장애란 기분, 행동, 사고, 수면, 에너지 활기 수준이 뚜렷하게 변화하는 특징을 가진 가벼운 형태의 조울증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슈베르트의 곡들은 어딘가 모를 슬픔과 뭔가 포텐이 터질 듯한 환희들을 찾아볼 수 없는 곡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베토벤처럼 뭔가 꽝꽝 하면서 클라이막스에 터질 듯한 반전이 있거나 모차르트처럼 상큼 발랄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주로 흐르는 음악들은 우울과 조용함, 차분함, 고독과 같은 느낌이 드는 곡들이 많았으니까요. 사실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 것이 보통 자신의 내면의 생각과 소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슈베르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20살이 넘어서 남들은 밥벌이를 하고 결혼도 하고 애 낳고 사회적으로 한참 일을 왕성하게 해야 하는 시기에 인정을 받기는커녕 피아노 한 대 없이 굶어가며 어떤 보수도 없는 환경에서 외롭게 작곡을 이어간다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무기력감, 자존감마저 떨어진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급기야 이런 슈베르트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건 바로 에이즈보다 무섭다는 매독 감염이었죠. 매독에 감염이 된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집을 뛰쳐나와 자신이 음악적으로 성공을 꿈꾸었지만 이젠 치료도 어렵다는 매독으로 몸까지 쇠퇴해진 것이었죠. 그렇다면 슈베르트는 병마와 어떻게 싸우며 작품을 만들어냈을까요? 다음 시간은 슈베르트가 자신의 병마와 싸워내며 만들어낸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음악을 통해 삶을 뒤돌아보며 촉촉한 감성도 업, 음악적 지식도 업, 예술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랜선 클래스.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